이제 올려 퍼지는 거고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 구조부에 근무하는 구영철 상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 중에 들어가는 하부 구조 및 기초와 관련해서 고려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그 BIM, 그 라이브러리 생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선행한 사례가 있어서 좀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간략하게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도화 엔지니어링은 1957년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현재는 2,500명 정도의 직원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5,558억, 그러니까 한 2위권이랑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은 뭐 최상위급 국내 엔지니어링 뭐 건설회사 포함해서 최상위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으로는 뭐 동남아 350여 프로젝트, 그리고 서남아시아, 중동 175건, 그리고 남미의 126건 등 누적 그 국가가 77개소에 총 안 나와 있나요? 그 수많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도 지금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해외 지사도 설립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저희 설계 회사로 다 알고 계시죠?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설계 업역, 그러니까 여기 설계 업역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서부터 해갖고 플래닝, 그리고 이제 그 EPC, 그러니까 시공 영역에서 저희가 EPC와 CM, 그리고 이제 공사 감리, 그리고 O&M까지, 특히 이제 최근에 풍력 발전, 육상 풍력 발전이나 육상 태양광의 O&M까지도 저희가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업 분야는 이제 총 5꼭지로 나눠지는데요. 물, 도시, 그리고 교통,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상 풍력을 담당하는 그 분야는 에너지와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주제인 이제 BIM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술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연구원에서 별도로 BIM 설계에 대해서 우리 토목 구조물의 전반적인 BIM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꼭지로 우리 해상풍력 구조물에 대해서도 BIM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너지 부분, 그리고 우리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 많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항만부, 구조부, 지반터널부 등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해상풍력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여기 최근에 대주되고 있는 이제 HS 팀도 안전경영위원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상풍력 사업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오랫동안 이제 해상풍력을 해온 엔지니어로서 이제 좀 더 뭐 다른 관점에서 좀 비슷하지만 뭐 뻔하지 않은 설명을 좀 뭐 가능하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아는 내용이겠지만 우리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자산은 당연히 이제 해상풍력 발전기 시스템이 있겠고요. 여기 자켓 모노파가 있고 해상 변전소와 육상 변전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되는 내부망 케이블, 그리고 이제 해상 변전소에서 육상으로 나가는 내부망 케이블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자산이고요. 그 중에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 전차는 이제 국내에 보면 국내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보면은 입지 검토서부터 해갖고 한 12 꼭지의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절차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설계 부분은 저희가 BIM이
그 수행이 되는 이제 그 절차는 그 설계 단계 이쯤에 들어가겠죠. 이쯤에 들어가게 될 것 같고 해외에서 보는 관점이 그 국내랑 좀 비슷하지만 좀 그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 디벨롭먼트 단계에 있고 여기서 이제 인허가 관련된 그와 설계의 피드 설계라고 이제 기본 설계 개념의 설계가 수행이 되고요. 컨스트럭션 페이즈에는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EPC 하게 되면은 설계 및 조달, 시공을 전부 다 이제 망라하게 되는 이제 거고요. 요게 밸런스 오브 플랜트란 말은 이제 발전 단지에서 이제 그 발전기 순수한 발전기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이제 밸런스 오브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EPC 단계면은 설계 및 시공이 여기서 전부 다 수행이 되게 되고요. 그 최근에는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이제 EPC보다는 이제 시공을 따로 컨트랙터 입찰을 하고 설계 단계를 디벨롭먼트 단계에서 이제 수행하는 경우도 이제 그 서서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체 단계가 있겠습니다. 음, 저기 사업비 구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좀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이제 좀 넓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논하는데요. 이제 20년간 그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오펙스라고 하는 이제 운영비가 저기 전체 사업비의 33%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20년 이후에 발전단지를 더 가동을 시킬 거냐, 아니면은 해체하고 다시 건설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운영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카펙스 이제 건설 비용에서는 여기 조금 들어가 있는 그 개발 비서 설계비 뭐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이제 터빈 이제 그 공급 비용이 이제 거의 33%가 들어가게 되고요. 우리 하부 구조물, 우리 그 시빌 엔지니어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그 하부 구조 부분은 그 파운데이션 서플라이 이제 제작 공급의 이제 10% 정도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인스톨레이션의 한 10% 정도에서 한 20% 정도 전체 그 사업비 그 오펙스를 포함한 사업비 규모로 한다면 한 13% 정도가 된다라고 잠깐 13%?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보통 해외에서 조사된 건데, 이게 모노파일이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는 각광받는 저렴한 하부 구조여갖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 굉장히 좀 포션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뭐 전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하부 구조로 중점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BIM으로 다룰 부분은 이 발전기 시스템 중에서 발전기와 타워를 제외하고 그 인터페이스 이 아래 부분, 그러니까 하부 구조와 기초 부분이 우리가 주로 다룰 분야고요. 해상 변연소도 마찬가지로 하부 구조, 이 탑사이드 스트럭처를 제외한 보통 이제 하부 구조를 저희가 다룰 분야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변전기를 제외하고 탑사이드를 구성하는 이제 골조가 있습니다. 그 스트럭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때로는 하부 구조 설계자가 이제 설계를 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상황마다 좀 다르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시빌 스트럭처 중에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들은 이 해상풍력 발전기 시스템의 이 하부 구조와 해상 변연소의 하부 구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하부 구조 및 기초 형식에 대해서는 뭐 익히 잘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최근 이제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이제 부유식 기초가 있겠고 그리고 고정식 기초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기초가 있었는데 다 사장이 됐고요. 사장이 된 게 장점이 없어서 사장이 됐다보다도 공급망,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설치의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식으로 재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파일이 지금 유럽에서는 가장 많고요. 그 공급망이. 그다음에 자켓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그 이 대체 자켓과 모노파일의 어떤 그거를 대체하는 그 석션 형식의 이제 자켓 구조가 최근에는 이제 그뭐 비율이 서서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저희가 BIM으로 구현할 이제 하부 구조, 고정식 하부 구조라고 하면은 그 보통 이 세 가지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자, 그러면은 하부 구조 및 기초 설계는 그 일단 관련 코드부터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그 IC 61400-1과 IC 61400-3-1은 발전기 시스템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제 그 요구 조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1은 그냥 일반 그 발전기고 3-1 여기 3이라고 적어놨는데 3-1 최근에 개정된 게 3-1이고요. 이거는 해상풍력 발전기 시스템입니다. 그 발전기를 포함한 이제 그 발전기와 서브스트럭처를 다 포함한 왕래하는 이제 기준인데 주로 이제 그 발전기 쪽에 좀 집중이 돼 있고요. 로드 케이스라든가 이런 들의 요구 조건들이 다 여기에 정의가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ICR이 OD501과 그 OD502가 있는데 요거는 인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증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이제 인증을 받아서 이제 사업 설계를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우리가 DMV 그 기준을 먼저 언급하기 전에 ISO 기준이라고 먼저 있었습니다. 국제 그 고정식 해상 풍력 그 해상 구조물의 이제 국제적 기준인데요. 요 시리즈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주요해야 될 거는 그 ISO 19902 그 고정식 그 강제 구조물에 대한 이제 기준이 여기에 잘 설명이 돼 있고 이 밑에 DMV 기준들은 그 0073 인증 기준서부터 해갖고 그 지지구조물 그 0116 지지구조물의 그 스탠다드 그리고 0437 하중 환경과 하중 그리고 그 0145는 그 아까 얘기했던 변전소 시스템 되겠고 0054는 그 저기 우리 트랜스포테이션 인슐레이션에 관련된 이제 그 기준들이 망라가 돼 있는데 이거 말고도 기준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종 이상의 기준들을 다 들여다봐야지 우리가 설계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설계 전차는 일단 BIM은 우리가 최종 단계에서 이제 BIM을 이제 수행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그러니까 구조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은 초기 단계에서 이제 그 초기 해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일단은 발전기사로부터 얻은 초기 하중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내부 그 이니셜 그 ILA 통합 하중 해석을 수행을 해서 이 초기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어느 정도 최적화를 이루어 놔야지 이 이후에 있는 이 과정이 굉장히 로드 케이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 타임 타임 도메인 해석을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때 어느 정도 굉장한 화면 최적화를 일어나야 된다는 이제 거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고민 그리고 이제 쉐드 모델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초기 그 모델을 생성을 해서 이걸 슈퍼 엘리먼트 요소로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한 윈드 터바인 매니팩처러한테 이제 우리가 이 슈퍼 요소를 넘겨주면은 통합 하중 해석을 발전기 공급자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통합 하중 해석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발전기 그 구조 해석도 수행을 해야 되고 우리 하부 구조 이제 해석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바람 영향에 의한 그리고 발전기가 이제 제어를 하고 가동하고 하는 상황에서의 각종 하중들이 여기서 이제 이 하중 해석에서 통합 하중에서 정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분리해서 우리한테 하부 구조 해석을 위해서 이제 하중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요. 발전기는 또 나름대로 이 하중 결과를 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부 구조 엔지니어들은 통합 하중 해석 결과로부터 얻은 이제 발전기 하중이랑 그리고 이제 파랑 하중을 같이 이제 고려를 해갖고
그 구조 검증 해석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요. 이거를 그 통상적으로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2회 정도 이터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이 과정이 거의 1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 이터레이션 과정 하는 2회 하는 과정만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굉장히 긴 과정이라 한 회를 더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그 설계비 그리고 설계 기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2회 어느 정도 최적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회 정도 실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터레이션이 다 진행되고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그 단면 검토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겠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그 발전기 공급자와 하부구조 설계자 간의 이 정합성 검증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그 해석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하부구조가 이제 다 이제 완료가 됐죠. 이제 뭐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료가 되면은 이제 도면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의 이제 그 2D 도면 이제 를 예시한 건데요. 그 과거에 우리가 관행상 우리 한국에서 그 수행한 모든 이제 그 해양 구조물, 뭐 해상풍력을 포함해서 구조물의 설계 도면은 이렇게 2D 형식의 그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으로 작도가 되었습니다. 일부 이제 뭐 이해를 위해서 뭐 3D 그 쉐입을 이제 그 삽입하기는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이렇게 2D 형식으로 작도가 되었고 굉장히 뭐 어, 그좀 보기도 난해하고 근데 굉장히 이거 익숙하신 분들은 또 이게 좀 익숙하시다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제 도면을 생성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BIM으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요. 뭐 BIM은 이제 도면화하기 위해서 그 프레임을 이제 도면화 해갖고 이제 도면으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왜 우리 해상풍력 발전기에서는 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BIM은 건축의 이제 배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그 겹침 현상이라든가 그런 거 보기에 굉장히 좋은 저기 뭐야 저기 좋은 이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해상풍력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트랜지션 피스 안에는 우리 전기 그 장비라든가 이제 배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에 이제 겹침이라든가 간섭 영향들을 이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우리가 시빌 엔지니어가 이 도면을 생성을 해서 이제 전기 쪽에 이제 전달해 주면 전기 쪽에서는 이 안에 배치를 해보고 뭐 공간이 일단 사전에 이미 다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컨펌이 되어져서 설계가 되어지지만 이제 이 공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전기 배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기계나 이제 전기 장비들이 배치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이런 형식의 이제 BIM 형식으로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 도하에서는 한 몇 년 전서부터 이게 BIM 라이브러리 자켓 구조물에 대해서 BIM 라이브러리를 이제 개발을 이제 천천히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아마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랑 좀 접목할 것 같고 저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어떤 공통 접점을 찾을 수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노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석션 형식의 이제 자켓이 될 수가 있고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파일 형식의 이제 자켓에 대한 이제 라이브러리 개발 예인데요. 일단은 소스는 우리 구조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연구 개발실로 이제 옮겨간 우리 박영기 차장이 저희 우리 해상풍력 팀이랑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해난 내용입니다. 그거를 이제 논문에 실어서 아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논문을 읽어보고 나중에 또 컨택이 되면 이제 우리 박영기 차장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더 나중에 좋은 더 이제 풍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자켓의 이제 특징, 뭐 격자 형상, 적용 범위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켓의 그 자켓 부재의 구성 요소 분석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자켓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 자켓 부분과 여기 트랜지션 피스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일단 자켓 부재는 뭐 그 브레이스 쉐입이라던가 그 레그라던가 이제 베이직 쉐입, 죄송합니다. 베이직 쉐입과 레그 그리고 브레이스 그리고 그 이게 멤버들의 이제 그 스페시픽에 대해서 이제 그 정의를 이제 구성 요소들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그 트랜지션 피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켓과 동일하게 이제 구성 요소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 그 해외에서는 각 그 기업마다 이 고유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하에서는 그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 개념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형상을 이제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를 못한데 자켓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복돼서 사용되는 이 부재들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를 다 개발을 해놔서 손쉽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태고요. 다 이제 이게 접합부라든가 이게 원칙이 있어서 좀 편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 그 모델링을 현재는 지금 저희 도하의 엔지니어링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은 뭐 우리가 컨셉 설계나 기본 설계 단계에서 일단 요 부분 그 형상 검토를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까 소개해드렸던 설계 기준들에서는 이 형상들에 대한 지오메트리 기준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왜 설정이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강제는 이제 허용되는 이제 항복 강도가 있지만 이런 형상들에서는 항복 강도를 다 발현하지 못하고 어떤 리듀스되는 실험 결과치에서 그런 공칭 강도를 이제 갖게 되는데 그 공칭 강도를 그러니까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증할 수 있으려면 또 이런 지오메트리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만족을 해야 이제 결과 값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오메트리에 제한을 두게 설계 기준에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런 형상에서 이제 연성도를 이제 설정을 해서 응력 분배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오메트리 기준을 만족을 해야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 정합성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제작 시에 이제 뭐 그러니까 제작성도 이제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K 조인트 이런 요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우리 설계 기준에는 우리 지오메트리에 대한 기준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게 진행하시게 되면 이제 기준들 하나하나 뭐 찾아가시면서 요소들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라이브러리에 녹아져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BIM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제가 이제 도면 생성하는 이건 굉장히 좀 단순한 수준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요 수량 산출까지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 수량 산출이 쉬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발주자마다 원하는 수량 산출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거 요구에 좀 맞게 이제 수량 산출할 수 있는 이제 뭐 좀 약간 라이브러리를 좀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원형이지만 이게 다 철판으로 펴져 있는 건데 가공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딱 이 모양만 가공하면은 뭐 예를 들면 10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강판은 그거 훨씬 더 많은 양의 강판을 사다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제 재료 구입비로 봐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수량 산출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요소들이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 뭐 그 고려대와 도화 엔지니어링 협업하면서 그리고 어떤 발주자의 니즈 그리고 제작사의 어떤 요구 조건에 따라서 그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외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게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모델링만 할 게 아니라 이 모델링 요소들을 이제 우리 구조 해석하는 툴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자동으로 넣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모델링을 하면 구조에서 이제 그 모델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지게끔도 이제 저희가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 구조 해석 툴이 워낙 그 모델링 하는 게 쉬워서 뭐 어느 게 유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과정도 하고 있고 그 종국에는 이제 발주처가 이제 원하는 바는 이제 종국에는 이런 형상이 될 건데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그 쇄골, 부식, 피로 등 이제 원격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AI 기반으로 이제 이제 해서 그 해상의 유지 관리 비용을 이제 최적화해서 절감하는 방식이 지금 그 오일앤가스 O&M에서는 지금 많이 이제 절감이 됐다라고 그 이제 보고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일앤가스에서는 실제로 이제 요 시스템들이 이제 수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이제 서서히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설치 단계에 이제 들어갈 텐데 요 수요가 급격하게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기까지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했던 해상풍력 BIM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